우리 코스피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받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정책 보완을 지시하면서도 다소 두둔한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고 거기에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여요.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출렁임이 많습니다. 더 출렁입니다. 개인들은 현격하게 해외로 자금 유출하는 게 순유출이 줄었습니다. 이런 효과들도 일부 작용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거는 정부의 정책 효과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예, 청와대가 주도해서 만든 정책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도 청와대가 주도하는 게 맞죠. 구자룡 변호사님, 레버리지 ETF가 폭락의 주범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의 측면이 있다. 대통령 진단이었습니다. 그건 결국 이 초고위험 상품을 도입한 자체가 문제는 아니란 취지로 읽혀요. 그렇죠. 착시라는 말 자체가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개미들이 피눈물 흘리는데 저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면 앞으로의 보완책이라는 것도 뻔할 뻔짜다. 이제 이렇게 좀 체념하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 카지노 그리고 롤러 코스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매도 매수 사이드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고 제 주변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다라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도 저한테 상담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런 거 시중에 풀어놓고서 지금 문제 없다, 외화 유출은 막았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 개인의 실패, 그 가게 파탄 이런 거는 해소가 되나요? 지금 저런 상품 내놓은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들어 누워서라도 말릴 걸 그랬다라고 해서 사실상 실패를 자인한 셈인데 이 얘기는 사실 출시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복잡하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까 봐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상승 장일 때만 이익을 보고 내릴 때는 그냥 폭망하는 거고 횡보를 할 때도 손해를 보는 상품이에요.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반 주식은 매수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그냥 회복하면 내 주식이니까 이제 가치가 환원이 되잖아요. 저거는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 자체가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승용차로 가다가 멈춰서 있으면은 손해는 없잖아요. 근데 이건 택시 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운용 수익이랑 파생 상품에 대한 비용들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이건 갖고만 있어도 손실을 보는 구조인데 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오죽하면 이 상품 판매하는 ETF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문가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또 비난 여론이 있어 또 삭제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는데 그렇군요. 전문가들도 이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했고 이제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착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앞으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패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까 봐 상패하기도 어렵다라는 김영봉 정책실장의 발언이 폭탄인 거를 알면서도 이제 제거하기도 어렵습니다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아가지고 정말 답이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잠깐 말씀해 주신 ETF의 아버지라고 하는 배재규 대표가 이 레버리지 ETF 사지 마세요라고 이례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통계로 얘기를 했어요. 이론상 손실률은 35% 마이너스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손실이냐 봤더니 마이너스 47.5%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나가서 이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주가가 고점일 때 ETF가 도입돼서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불량 상품을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김영범 실장 혼자 했겠습니까? 증권 박사를 자처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몰랐을까요? 주가가 오르면 정권의 공이고 무너지면 투자자 책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보여야 될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 생긴 이래로 총 13번 발동됐는데 올해 7번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또는 카지노 같은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주식시장에서는 개미 킬러 이재명 정권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태현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뭐 특검, 국정조사 얘기까지 하는데 대통령은 착시다.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뭐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정부에서 직접 뭐 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뭐 구매하거나 막 이 상품을 사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서 구자랑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뭐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저는 거의 선물과 같은 거라고 봐도 그 가론에 안 정도로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고 사전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음에도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문제인데 근데 제가 생각한 상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전 더 큰 문제는 이 지금 정부에 책임 있는 약간 공직자 몇몇 분들이 방송이나 언론이나 뭐 SNS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라 막 이렇게 이거 뭐 계속 뭐 대세 상승장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이른바 비투를 조금 유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에서는 저는 가려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상승장이기도 하고 지금 반도체 호황이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에서 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발언에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 얘기하는 거랑 이 정부에 있는 뭐 공직자가 얘기하는 거랑은 그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ETF 특히 레버리지 ETF나 아니면 개별정보 추정 ETF 같은 경우에는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인만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너무 변동폭이 커서 이제 어지러울 지경인데요. 네. 물론 레버리지 ETF를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않았어도 아마 다른 해외에서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입이 되는데 저는 시기가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진작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출시를 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고점에 출시가 됐다. 그 얘기는 목표가 5천 코스피였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 네. 이게 8천, 9천 코스피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 되면 반도체 쏠림 현상이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더 심해져서 ETF 투자한 사람들만 손실을 본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빠져버리거든요. 모든 자금이 블랙홀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에 다른 코스닥이나 다른 종목 가진 분들도 모두 다 피해를 보는 한마디로 승자가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